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내다봤을 때는 이제 외인이 코스피 코스닥 뿐만 아니라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도망치고 있다, 떠나가고 있다. 지금 미국 수출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증시는 최악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 돼요. 과연 이게 진짜 좋게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트럼프랑 이제 좀 딜을 잘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 이제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이 기대와 우려가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섹터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 정도 공격성을 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는 매우 이제 소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하면서는 중간 정도 공격성, 다시 말해서 이제 절반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증시가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는 증시 자체가 굉장히 급락을 보여줄 가능성도 크고 이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적인 베팅을 과감하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일각에서는 그럼 그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급락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간 정도 공격성을 보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물론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증시 속에서 정말 낙폭이 지금 연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정도 공격성을 띄시고 있었던 분들은 좋은 기업은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는데, 그 타점은 저는 외국인들 그리고 이 투자금이 한국 증시로 돌아오는 시점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환율이 안정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같이 환율이 연일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액션을 취하셔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익절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익절하시고, 간혹 댓글 보니까 익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익절을 하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익절할 수 없는 거는 없는 대로 그냥 놔두고, 그리고 현금 확보를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오래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빨리 그냥 잘라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향후 증시 방향성 어떻게 될지 저랑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증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이미 추세가 깨졌다. 일봉상으로는 250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추가 낙폭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연일 이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내다봤을 때는 이제 외인이 코스피 코스닥 뿐만 아니라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이 매도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그냥 도망치고 있다,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예탁금 대비해 가지고 신용잔고가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시키면서 신용 물량을 터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 보통 신용 물량이 털려나가는 거는 급락을 한번 시킬 때, 쇼크성 하락이 크게 나올 때 이제 신용 물량이 다 털려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을 시키다가 한번 쫙 밀어내리는 좀 충격적인 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처럼 뭔가 명분을 뭘 갖다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급락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역시 저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슈 혹은 환율 이슈로 시장을 급락시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종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바로 이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제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IMF 이때 수준만큼이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1410원 근처까지도 갔고요. 1410원 찍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1440원 찍은 적이 있었는데, 와, 이때 다시 또 갱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리가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1400원 돌파가 나왔다라는 것은 언제 큰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연하게도 외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이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적당한 수익이 나도 오히려 환율 때문에 손실을 보는 구조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돈을 다 빼고 있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도 이제 빼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미국 주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미국도, 물론 이게 추세 하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마저도 이제 정거래일은 살짝씩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지간할까요? 니케이도 이제 조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올라가도 미국만 좋고, 말씀드렸죠. 리쇼링 정책이라든지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아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정말 미국만 좋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달러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때 강달러 기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또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원래 환율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 미국이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 지네들만 살아남겠다. 지금 뭐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강달러가 환율 급등을 더 불러오고 있고, 이럴수록 한국에서 돈은 더 빠져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불러오는 거는 환율발 증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기라도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사실 경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게 유가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다거나 혹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부르죠. 구리 가격이라도 회복되면 경기가 좀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 생각을 하겠는데, 구리 가격도 연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바닥 구간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올라갈 기미는 좀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유가가 계속 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불경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눈에 보이는 걸 믿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유가와 구리 하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불경기 극대화입니다. 그리고 강달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불경기 속에서 미국만 살아남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제 환율이 치솟을 텐데 한국에서 이제 자금 이탈 러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이 러시 자체로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니까 그럼 더 많이 빠져나가고, 이게 가속화되면서 급락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이제 신용 물량이 털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잔고가 너무 높아요. 보통 이제 창조적 파괴다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급락을 통해서 이제 신용 잔고를 무너뜨려 가지고 가볍게 만든 다음에 예탁금이 건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이 관세 폭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냐, 뭐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사실 지금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조금씩 저물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호경기를 향해서, 그리고 투자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초반부에 미국만 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주변국들도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돈이 미국으로만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으로 몰려든다라는 건 다른 국가들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니까요. 근데 또 유독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지금 뭐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강달러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한 급락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구리 하락, 그리고 낮은 유가는 지금 불경기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초창기에는 이 불경기라는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증시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이 트럼프가 이제 관세까지 매겨버리게 되면은 결국 다른 나라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 우리나라도 힘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다 이전하고 있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득실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공장을 다 이제 미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피해를 본다. 일자리도 떨어지고 내수가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오니까 달러 벌어와서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달러 한국으로 안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문학적인 돈,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율 방어를 하고 달러 외환 보유고를 지금 계속
계속 써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방어를 하는데 외환보유고가 계속해서 이제 말라붙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 국민연금 자체도 강제성이 없었는데 이제 강제성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사업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나라 국간이 이제 점점 비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라 국간을 써가면서 환율 방어를 하는데 이제는 나라 국간으로 환율 방어를 하기 좀 어려운 수준까지 가게 된다? 그랬을 때는 진짜 어마무시한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수출 유리하다라고는 하지만 증시는 최악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 돼요. 과연 이게 진짜 좋게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관세 우려를 이제 불식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랑 이제 좀 딜을 잘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에다가 공장도 이제 많이 이전해줬고 일자리도 창출해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득 볼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일자리도 잃어버린 거고 우리나라 내수도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고 미국 리쇼어링 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득이 될 만한 거를 좀 제시해줘라.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좀 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여야에서 합의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이 제도 개선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뭐 글로벌적으로 최악인 거는 뭐 말해 뭐해겠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개선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증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한국이 뒤처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중간하게 한국 증시가 선방하고 있었으면 또 이것도 지지부진하면서 뒤로 밀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번에 뭐 고려아연 사태나 뭐 이스페타시스 뭐 유증 사태 관련해서도 말이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 개선이 한국에서 정치권에서 빨리 이걸 손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분위기가 풍겨오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기업들이 너무 좀 특정 어떤 기업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야 이제 한국이 선진화돼가지고 빨리 제도 개선도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주주들 피 빨아먹자, 그러지 않겠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기업들 차원에서 이런 그 주주들 피해를 보는 사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주주들 피 빨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제도 개선 되기 전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 개선이 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 전에 기업들이 지금 뭐 유증이니 이런 거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아닌가.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나쁜 마음으로 하진 않았겠죠. 뭐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좀 하방으로 깨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이제 이 지지를 받쳐주거나 외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좀 추종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가가 또 나쁘지 않게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물가 치솟는 게 아니냐.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재정정책 하면서 본격적으로 물가 치솟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한 금리 인하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도 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여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기조는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속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 이번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 가지고 트럼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걸로 CDMO 기업들,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쪽이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바이든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좀 다른 결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약가 인하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신약이나 뭐 제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 가격을 제한선을 아예 둬버려가지고 이 위로는 못 팔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건데, 트럼프는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친화적이잖아요. 그냥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제한시켜버린다? 이거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이라든지 복제약 같은 것들 있죠. 제가 셀트리온 말씀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 기업이 이제 신약을 새롭게 개발해내면 이게 특허가 있습니다. 독점권을 부여해줘요. 언제까지는 니네만 팔 수 있다. 이제 이게 끝나면은 다른 데서도 다 만들 수 있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시밀러가 유사하다는 거잖아요. 최초로 개발한 신약하고 유사한 제품들이나 복제약들을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 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다운이 되죠. 약 가격이. 왜냐면 원래는 한 군데서만 팔 수 있었으니까 독점권이 있으니까 가격을 지 맘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서로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부추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약가이나 공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시밀러 말씀드린 거 셀트리온이 가장 대표적이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 자회사기 때문에 바이오 에피스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시밀러 수혜받으면서 셀트리온이랑 같이 수혜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주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다시 좀 복귀될 가능성이 있겠다, 진펜트라 관련된 이슈들도 이제 서서히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한번 깨졌는데 이제 돌리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상당한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매수 타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조만간에 이제 타점을 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제약 바이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는 게 낫다 말씀드렸죠.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할 매집할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잘 삼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다시 추세를 돌릴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FDA 품목허가 받은 바이오시밀러가 한 14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미국 다음으로는 지금 가장 많은 게 한국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저는 제약 바이오는 여전히 이제 굳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제약 바이오에다가 계속 압박을 가한다든지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기조로 다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TNL 어떡하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장에 TNL은 오히려 빠지다가 반등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은 간다는 거예요. 지금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다 작살났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TNL이 그나마 이제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예전에 제가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좋았지만 이젠 안 좋아요. 왜냐면 이미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지금 볼 수 있을 만한 게 TNL 정도 아직도 너무 좋다 말씀드렸었죠. 55,000원에서 6만원 가격대는 지지해줄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계속 좋다고 보고 있고, 최근 이 증시가 3거래일 동안 무너졌는데, 증시가 무너진 3거래일 동안 외인들이 계속 담았습니다. 외인들이 한국을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데, 왜냐면 환율이 치솟으니까. 환율이 치솟으면 어지간하게 수익 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실 보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담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봤다라는 거예요. 환율 상승을 이길 만한 기업이다라고 평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이 급락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어떻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뭘 담고 있나,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담고 있었던 거,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종목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몇 번씩 언급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리파인이라는 종목 있죠.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외인도 오늘 살짝 들어오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 주택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한번 전세 관련해서 한번 문제가 터질 것 같다. 그랬을 때 난리가 날 것 같다. 그게 증시까지 여파를 미칠 것 같다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놓았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도 굉장히 휘청휘청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관점 하에서 과거에 한번 터졌던 전세 대란, 전세 사기 이슈, 이거 지금 국민들 세금으로 다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막다 어떻게 돼요? 안 막아줘요. 정부가 어떻게 그거를 다 보장해 줍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전세가 그럼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냐? 또 그러긴 어렵다라는 거죠. 뭐 반전세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현재 그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권리 조사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리파인입니다. 중요한 거는 리파인이 이 사업 구조를 2028년인가까지 독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도 지금 진입을 못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전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동산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 권리 조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뭐 대학생들 전세 그냥 아름아름 그냥 거기서 원래 하고 있던 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들어가서 전세 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전세금 다 날릴 수도 있는데 권리 조사를 안 한다? 난리 나는 거죠. 은행 무조건 해야 돼요.
떼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조사를 해주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 유일하고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2028년 정도까지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불안한 그 공포감을 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제 건설은 아직 이르다 말씀을 드렸는데 리파인 정도는 괜찮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파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TN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좀 더 각별하게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나 뭐 조선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빠진다고 해가지고 막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증시 무너지니까 빠지는구나. 그리고 절반 정도 공격성 띄고 남아있는 절반 현금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말아 올릴 때 다시 회복될 때 사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뭘 하시면 안 된다?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면 안 된다. 아마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제가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대다수가 매우 공격적으로 못할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공포심을 딛고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가야 될 만한 타이밍, 제가 계속해서 영상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죠.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응원 댓글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짧게나마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줄씩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 조사해가지고 공유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불안한 심리 잡아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텔레그램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입장 안 하신 분들은요, 지금 댓글 고정란이나 하단 설명 더보기란 통해서 입장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이제 고정 메시지에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도 무료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 영상에서 못다한 얘기들 여기서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위기라는 단어는 위태로울 위자에 기회 기자를 씁니다. 항상 엄청난 공포심과 마지막 같고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지쳐 쓰러질 때 그 안에서 기회의 씨앗이 다시 싹트고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핵심은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예탁금이 늘어나고 급락하면서 신용이 털려야 아마 시장이 건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